한국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미쳤네요. CNN 직원은 한국을 놀라운 나라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직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CNN 특파원 제이슨 리라고 합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합니다. 윈디시티라는 별명답게 차가운 바람은 피부를 베는 듯하고 폭설이 내리면 도시는 완전히 얼어붙죠. 어릴 적 저에게 폭설은 설렘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눈으로 학교에 가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했고 부모님은 퇴근이 늦어져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길이 막히거나 휴교하는 등 경험은 셀 수 없이 많았고 눈 치우는 일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눈이 오는 중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언제쯤 이 눈이 그칠까 하며 막막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들은 제가 태어나 처음 경험했던 그 어떤 폭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폭설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문화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특집으로 제작하기 위해 촬영팀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고 특히 시민들의 살 속에 스며든 한국 문화를 담아내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번 취재에서 예기치 못하게 마주한 기록적인 폭설은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취재 주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는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와 잘 정돈된 거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네온 사인에 익숙해져 가던 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매우 바쁘게 흘러갔는데 각종 촬영 준비와 일정 조율 그리고 주요 촬영지를 답사하러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저는 CNN 특집 촬영팀과 함께 서울 도심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일상 속 풍경을 취재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고된다고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다음 날의 촬영 준비를 점검하며 창밖을 내다봤을 때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평범한 겨울 풍경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점점 거세졌고 작은 눈송이들이 점차 굵어지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을 뿌옇게 덮을 정도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시카고에서 겪었던 겨울 폭설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이 도시는 어떻게 이 눈을 감당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들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폭설로 인해 창밖의 풍경은 완전히 변해 있었고 마치 도시 전체가 두꺼운 하얀 양털로 덮인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촬영 준비를 마친 후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촬영팀 멤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두 창밖을 보며 폭설이 서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동료들이 먼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이슨 리, 너희 고향에서도 이렇게 많이 눈이 올 때가 있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라는 물음에 저는 시카고의 폭설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정도 폭설이 도로는 완전히 막힐 테고 학교나 관공서도 문을 닫을 거예요. 대중교통은 운행을 멈추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제설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저는 스스로도 이 상황이 서울에서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텔 로비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선 순간 저는 단숨에 예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내리던 눈은 아직도 멈출 기미가 없었고 거리 곳곳은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보다 더 놀랐던 것은 그렇게 쌓여있는 눈을 대하는 서울의 태도와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것만 같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는 이미 움직임이 가득했어요. 직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도 나선 걸까 싶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에 눈삽이나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함께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쁜 현대 도시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며 인도 정리까지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눈을 치우며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길 한편에서는 어르신 한 분이 힘겹게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본 젊은 남성이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삽을 받아들고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제가 미국에서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한 장면이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눈이 쌓인 보도를 정리하며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 조심히 걸으세요라고 밝게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소년의 작은 손에 들린 눈삽은 그의 체구에 비해 커 보였지만 그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어르신은 정말 대견하구나라며 미소를 지었고, 그 소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열심히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공동체적 가치를 보고 배우며 자랐음을 의미한다고 느껴졌어요. 또 다른 골목에서는 한 상가 건물에 여러 상인들이 모여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게의 앞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인도와 주차 공간까지도 협력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이렇게 해야 손님들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죠 라고 말하며 다른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배려와 협력이 더해져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시민들의 제설 작업이 단순히 개인의 집 앞이나 가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만이 아니라 공공장소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간까지 눈을 치우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보행로를 만드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버스 승차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협력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요 도로로 이동해보자는 의견을 보았고, 거기서 또 한 번 새로운 광경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발밑에 눈이 치워진 것을 당연히 여기며 여느 때처럼 바삐 걸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대도시들에 눈이 올 때면 흔히 볼 수 있는 혼란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전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도로 위 차량도 정체 없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크고 작은 제설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도로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도로 위에는 염화 칼슘이 널리 뿌려져 있었고, 차들이 지나간 자리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움직이며 마치 평소처럼 유유히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교통체증이 혼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들은 눈길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로 버스들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어요. 지하철역 근처로 이동했을 때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출근길이었지만 시민들은 발밑에 쌓인 눈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자연스럽게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도와 계단은 이미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미끄러질 걱정 없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 주변에서는 교통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남은 눈을 정리하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 안전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폭설이 내린 날이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직장인들이 눈에 들어왔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가벼운 미소를 띤 학생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등굣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풍경이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 폭설이 내린 그날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제 고향 시카고에서 A급 폭설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시카고는 겨울마다 많은 눈이 내리기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폭설이 내릴 때마다 도시가 마비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눈이 멈추고 나서야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것마저도 주요 도로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심을 제외한 지역의 골목길이나 인도는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길이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동네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택가였습니다. 서로 각자 집 앞에 눈을 치우는 데에만 집중했고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으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학교나 회사는 문을 닫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설은 불편함과 위험을 동반한 자연재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 본 풍경은 저에게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눈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설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마친 것처럼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모든 작업이 누가 지시한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탄을 멈추지 못한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촬영을 이어갔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될 수 없겠지. 모두가 자기 일로만 바빠서 이런 식으로 협력하지 않을 거야라는 한 동료의 말에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날 촬영 주제를 폭설 속에서도 서울이 보여주는 놀라운 체계성과 시민의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첫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탄 지하철은 마치 평소와 다름없는 운영을 보여주었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열차는 정시에 도착하며 승객들을 편안히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우연히 맞은 정시에 기뻐하며 오늘은 운이 좋네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하루 종일 이어진 서울의 대중교통 경험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준비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지하철과 버스는 마치 눈의 존재를 무시하듯 정확히 운행되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이동하던 중 저는 도로 곳곳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심지어 좁은 골목길까지 눈이 깔끔히 치워져 있었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 역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 사이에서는 눈을 치우느라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풍경들이 만들어내는 서울의 일상은 저에게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의 모습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의 힘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운행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 뒤에서 작동하는 첨단화된 기술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류장마다 설치된 디지털 화면에는 버스의 도착 시간과 현재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고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눈이 오는 날에도 이러한 정보는 오차없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이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운행 계획을 넘어 첨단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였다. 시스템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폭설 상황을 관찰하며 놀라움을 느끼던 중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 폭설에 대비하거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과 정보 공유 플랫폼이었다. 한 동료가 이동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리 이 앱 좀 봐. 눈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보여주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도로 상태와 눈이 쌓인 정도, 제설 작업이 완료된 구간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한두 개의 도로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좁은 골목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점은 앱이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특정 지역의 상황을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기술적 발전과 공동체 의식이 결합된 또 다른 차원의 협력처럼 보였습니다. 이 앱의 활용은 단순히 도로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중교통 앱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상태와 함께 어떤 정류장에서 눈으로 인해 약간의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들은 자신만의 최적 이동 경로를 쉽게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버스에서도 한 승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겠다. 갈아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앱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앱과 정보 공유 플랫폼이 폭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경험한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안전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나누는 과정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특정 기관이나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지나던 도로 옆의 한 상점 안에서는 사람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며 작은 제설 장비를 빌려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상점 주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앱에서 제설 장비되어 가능한 장소를 공유했더니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네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으로는 그는 이런 협력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기술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독특한 조화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팀과 함께 일정에 맞춰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동료가 급하게 움직이다 물기가 묻은 신발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살얼음으로 살짝 미끄러워진 계단 위에서 발을 헛디딘 그는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저희 팀 모두가 놀라 얼른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동료는 발목을 짚으며 통증을 호소했고 한동안 움직이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던 순간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한국인 남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신 건 아닌가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은 동료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으시다면 제가 119에 전화해 드릴까요?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촬영팀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정신없이 움직이던 중이라 그의 침착한 도움과 따뜻한 태도는 저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로 119에 연락을 취하며 동료의 상태와 위치를 설명했고 저희가 다급하게 당황하지 않도록 계속 차분히 말을 건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가 춥지 않도록 자신의 코트를 벗어 발목에 덮어주며 추운 날씨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몸이 더 경직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라고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가는 길에 잠시 멈춰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행동했지만 저희 팀 모두에게는 그의 행동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다행히 동료는 곧 통증이 조금 가라앉아 응급차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했고 그 남성 역시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까운 병원에서 꼭 확인받으세요 라며 끝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는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 진정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저희가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던 그는 결국 저희의 간곡한 요청에 응해 SNS 아이디를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후 촬영이 끝난 어느 날 저녁 저희 팀은 감사의 뜻으로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정중히 사양했지만 저희 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결국 그렇다면 짧게 얼굴이나 보시죠라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촬영이 끝난 후 한적한 식당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저희 팀은 자연스럽게 그와 대화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일은 그저 지나가다 본 일을 도운 것뿐이에요. 한국에서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단순히 겸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와의 대화는 단순한 감사 인사에서 점점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주변 사람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부모님께서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돕는 건 좋은 일이야 말씀하셨거든요 라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단순한 개인적 배려를 넘어 한국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이 겪었던 일상적인 도움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는 제가 지하철에서 짐이 많아서 힘들어 보였는지 모르는 학생이 다가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짐을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학생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죠. 이런 일이 서울에서는 자주 있어요. 라며 웃었어요. 또 한 번은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갈 길을 잠시 미루고 지도를 봐주며 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던 경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는 그저 몇 분의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일이었겠죠. 그래서 도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기뻤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저는 그의 말 속에서 단순한 개인적 선행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진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는 서울처럼 바쁜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란 말로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험 속에서 나온 진심 어린 이야기였기에 더욱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저희 팀은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고 그의 웃음은 저희 팀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후에도 우리는 SNS 통해 가끔씩 서로 안부를 전하며 소통을 이어갔고 그는 촬영 중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등 저희 팀에 꾸준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저희가 한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친절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태도를 배울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촬영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추웠지만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서울의 진정한 매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닌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온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동바다입니다.